얼마 전 83세 박모 어르신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분의 딸은 울먹이며 제 앞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괜찮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신 거죠? 그분의 흔들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쉽게 답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인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박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식사량이 아주 조금씩 줄었고 산책을 건너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연세 드셔서 그렇지라며 넘겼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야말로 몸이 조용히 보내는 이별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안타까움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이 이 신호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 나타나는 변화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덜 당황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훨씬 더 평화롭고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며 보고 느꼈던 그 마지막 신호들을 차분하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죽음을 피하거나 두려워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순간을 올바르게 준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갑작이라는 표현 대신 몸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하고 훨씬 더 담담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 순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누군가의 마지막을 허둥대며 보내는 대신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평온하게 머물러 줄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가 당신의 부모님, 배우자 혹은 떠난 누군가를 떠올리게 해 가슴이 조금씩 저려온다면 그 감정 그대로 이 시간을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시간은 두려움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보내는 첫 번째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먼저 감지하는 변화는 몸 전체의 에너지 흐름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 아주 사소하고 조용하지만 의사인 제 눈에는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통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몸이 모래를 잔뜩 짊어진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이불에서 몸을 빼는데 예전보다 몇 분 이상 더 걸립니다. 일어났지만 금세 의자에 다시 앉고 싶어지고 샤워나 양치 같은 작은 일조차 귀찮아지죠. 식탁에서도 변화가 보입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에 힘이 없고 평소라면 맛있게 드시던 음식도 입이 막힌다, 맛이 없네 같은 말이 자주 나옵니다. 가족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요즘 입맛이 없으신가 보다. 며칠 피곤하셔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저는 이미 압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신호, 즉 몸이 대사를 줄이고 생존기관 중심의 운영 모드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은 마지막을 준비할 때 심장과 뇌 같은 핵심 장기를 지키기 위해 소화기, 근육, 면역 시스템의 가동을 서서히 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먼저 떨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평소 하던 활동이 힘에 부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 가족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힘내셔야죠. 더 드셔야 기운이 나요. 그러면서 보약을 사오고 죽을 쓰고 영양식을 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소화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한두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영양보다 편안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신호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걱정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못 드시지? 이런 생각 대신 몸이 이제 속도를 조금 늦추는구나 하고 담담하게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가까워질 때 몸이 가장 먼저 보내는 신호입니다. 첫 번째 신호가 속도 조절이었다면 두 번째 신호는 한 단계 더 깊은 변화, 바로 휴식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입니다. 이 단계가 시작되면 어르신들의 하루 리듬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몸 전체가 땅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듯한 무거움이 이어집니다. 가족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요즘 너무 게을러지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누워 계시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게으름도 우울증도 아닙니다. 몸 안의 에너지 발전소가 하나둘씩 기능을 멈추는 과정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82세 최영준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정정했던 분이었지만 임종 6개월 전부터는 잠을 10시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식탁까지 몇 걸음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아들은 운동해야 삽니다 하라며 억지로 산책을 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더욱 지쳐 일주일 동안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어르신에게 운동을 시키는 건 고장난 엔진에 더 강하게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남아있는 힘마저 빠르게 소진시키는 위험한 행동이죠. 저는 가족들에게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움직이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으니 이제는 쉬셔도 괜찮다는 허락을 드릴 때입니다. 이 두 번째 신호가 오면 가족들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기운을 푹 돋우는 말보다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 시간이 더 중요해지고 활동을 독려하는 것보다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기를 이해하면 혼란과 걱정, 혹시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하는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이 피로는 절대 치료로 완전히 회복되는 종류가 아니라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며 속도를 낮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호가 불꽃이 흔들리는 시작이라면 두 번째 신호는 그 불꽃이 마지막 힘으로 작게 타오르는 시기입니다. 이 신호를 아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마지막 몇 달을 훨씬 더 평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몸보다 먼저 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의 방향입니다. 현재의 일들은 자꾸 흐릿해지지만 오래전의 기억, 특히 따뜻했던 순간들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저는 이 현상을 기억의 회귀라고 부릅니다. 치매의 증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이 시기에 어르신들의 뇌는 논리와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은 힘을 잃어가지만 감정과 오래된 기억을 저장해둔 깊은 곳은 오히려 마지막 불꽃처럼 환하게 타오릅니다. 몇 년 전 86세 김미순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엄마 왜 안 오지? 시장 가신다더니 늦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황한 가족들은 엄마, 증조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현실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을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지금 할머니에게는 그 기억이 가장 편안한 장소입니다. 그곳을 부정하면 오히려 불안해지세요. 임종 전 나타나는 기억의 회귀는 헛것을 보는 환각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지고 불안해질 때 가장 깊고 따뜻했던 기억을 자기 스스로 꺼내어 자신을 위로하려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현실로 끌어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이 머무르고 싶어하는 기억 속으로 잠시 들어가 주세요. 어머니, 시장에서 뭐 사오실까요?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치면 어르신의 표정이 놀라울 만큼 편안해집니다. 기억이 과거에 머무는 현상은 떠날 준비 과정에서 영원히 자신에게 가장 따뜻했던 순간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정신 차리라고 다그치면 그분의 마지막 시간을 오히려 혼란과 슬픔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현재가 흐려지고 과거가 선명해지는 것, 그것은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무서운 신호가 아니라 영원히 조용히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천천히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이 신호를 이해하는 가족은 어르신의 마지막 시간을 불안 대신 따뜻함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 기억 속에서 잠시라도 웃을 수 있도록 손을 잡고 함께 걸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가 마음의 변화였다면 네 번째 신호는 몸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며 반복되는 감염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 접어든 어르신들은 평소 같으면 감기 한 번에도 견디던 몸이 작은 상처나 가벼운 감염에도 힘겨워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열이 오르고 폐렴이 자주 생기고 요로 감염이 반복되며 병원에 들락날락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88세 이모 할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발톱을 깎다가 아주 미세하게 피부가 긁힌 것이
며칠 만에 붉게 부어올라 병원에서 항생제를 맞아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정도 상처가 뭐 대수냐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검사 결과 작은 염증이 이미 혈관을 타고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아프실까요? 항생제를 써도 금방 또 재발해요. 하지만 이것은 치료가 부족하거나 관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의 면역력이 생의 마지막을 향해 자연스럽게 힘을 잃는 과정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주 약한 세균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던 백혈구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할 병사들이 늙고 지쳐 일어날 수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기의 감염은 치료를 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몸이 더 이상 싸울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보호자들을 슬프게 만듭니다. 우리가 치료를 포기하면 어쩌죠?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나요? 물론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 시기에는 침습적인 치료나 강한 항생제보다 통증 조절, 편안함 유지, 익숙한 공간이 훨씬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입안을 자주 닦아 감염을 줄여주고 피부를 보습해 욕창을 예방해주며 낯선 병원 대신 가능한 한 편안한 환경에서 안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신호는 몸이 점점 외부의 공격을 막을 힘을 잃어가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가족이 가장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딱딱한 치료의 시간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죠. 다음으로 임종이 가까워지면 가장 먼저 변하는 건 숨결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평생 무심히 해오던 가장 기본적인 생명활동이지만 생의 끝자락에서는 이 숨결이 몸에 남은 에너지와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르신의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지고 숨을 들이쉬는 간격이 조금씩 길어지며 왜 이렇게 숨이 가빠지지? 하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뚜렷한 변화는 바로 체인 스톡스 호흡이라고 불리는 불규칙한 호흡 패턴입니다. 이 호흡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다가 갑자기 5초, 10초, 때로는 20초 가까이 숨이 멈춘 듯 조용해지는 현상입니다. 처음 이 모습을 보는 가족들은 놀라서 어머니 숨이 멎었어요 라고 외치며 환자를 흔듭니다. 하지만 몇 초 뒤 다시 큰 숨을 들이쉬며 호흡을 이어가죠. 저는 가족들에게 차분히 설명합니다. 이 호흡은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고통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뇌의 호흡 중추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시기에 환자는 숨이 헐떡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고통이 적습니다. 뇌에서 엔도르핀과 같은 진정 물질이 분비되어 몽롱한 평온 상태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발이 차갑고 축축해집니다. 가족들은 당황해서 추우신가 봐요 하며 두꺼운 이불을 덮어드리지만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가벼운 담요를 권합니다. 지금은 몸이 중심 장기만 보호하려고 손발로 가는 혈액을 줄이는 시기입니다. 추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이유는 혈액이 생존에 필요한 장기 쪽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나 손등에 보라색 얼룩 같은 반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역시 혈액순환의 마지막 조절 과정이지 멍이나 상처가 아닙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 시기 가장 힘들어하는 건 무언가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늘 말씀드립니다. 이 순간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치료가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와 손길입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질수록 시각, 미각, 촉각은 약해지는데 놀랍게도 청각은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귀에 대고 해주고 싶은 말을 모두 하라고 권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도록 전도하려고 했던 분이었다면 청각이 살아있으시기에 이때가 마지막으로 전도할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평생 말하지 못한 고마움, 사랑, 미안함, 혹은 그냥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같은 위로, 숨결이 흔들리는 이 시기는 가족이 마지막으로 마음을 건넬 수 있는 가장 깊고 진실한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에서 호흡의 변화가 시작되면 그 다음 몸은 아주 조용히 이완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평생 긴장으로 버텨오던 근육과 신경이 하나둘씩 풀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변화는 처음엔 아주 미세합니다. 손끝이 부드럽게 풀리며 그립력이 약해지고 누워있는 자세에서 몸이 한층 더 깊게 가라앉는 느낌을 줍니다. 저는 2단계를 많은 보호자들이 기운이 빠져서 그런가 하고 오해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실은 기운이 빠진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마지막 부담을 내려놓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안 들리던 작은 숨소리가 들리거나 눈꺼풀이 힘없이 내려앉고 근육이 헐렁하게 느슨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환자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이 고통을 줄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평소 누워있을 때도 손을 꽉 쥐고 계셨는데 임종이 가까워지자 손이 자연스럽게 펴지면서 얼굴 근육까지 편안하게 풀리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은 표정이 너무 편안하세요 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완의 단계에서는 근육뿐 아니라 내부 장기의 긴장도 풀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소변이 차오르거나 장운동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절대 부끄럽거나 가족이 당황할 일이 아닙니다. 몸이 긴장을 내려놓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저는 이때 가족들에게 지금은 몸을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조금 더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살짝 높여주고 쿠션으로 압박 부위를 받쳐주면 환자는 훨씬 편안해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할 에너지를 아끼는 것입니다. 가족이 왜 말씀이 줄었지 하고 걱정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말을 못하는 것이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도 가족들에게 자주 말을 건네고 손을 잡으라고 조언합니다. 몸의 이완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편안하게 누워 마지막 시간을 고요하게 받아들이는 가장 평화로운 준비입니다. 마지막 신호는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옵니다. 제가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깊게 관찰해온 변화입니다. 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지면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은 불안해서 평온으로 조용히 이동합니다. 처음에는 죽음이 두렵고 몸이 무너지는 불안감이 있지만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이 놀랍도록 잦아듭니다. 표정이 차분해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가족에게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쉬고 싶어요. 저는 그 눈빛에서 슬픔보다 더 깊은 단념과 평온을 봅니다.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아있는 삶을 조용히 마무리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단계가 오면 가족에게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환자는 작게 미소를 짓거나 손을 조금 더 오래 잡아줍니다. 많은 환자들이 고마웠다, 사랑한다는 말을 갑자기 꺼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에너지를 쥐어짜고 가족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말로 하지 못하더라도 눈빛으로, 손의 온기로 그 마음이 전해집니다. 저는 이 시기에 가족들에게 무엇보다 이제는 대화를 줄이고 존재로 함께 해주세요. 라고 권합니다. 조용히 손을 잡고 함께 숨을 쉬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는 깊은 평온을 느낍니다. 이 마지막 평온은 삶이 끝난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삶이 충분했다는 안도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평온한 순간만큼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로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그것은 오직 가족의 사랑이 남겨놓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 마지막을 향해 걸어갈 때 몸과 마음이 보내는 7가지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신호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떠올립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폭풍이 아니라 어느새 조용히 다가와 손을 내미는 섬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갑작스러움 속에는 몸이 아주 천천히 만들어온 조용한 여정이 있습니다. 그 신호를 몰라서 두렵고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뿐입니다. 저는 많은 가족들을 진료실에서 만나며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조금 더 일찍 알아봤으면 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도 생명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 보여주는 변화들은 살릴 수 있었던 신호가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자연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그 언어를 몰랐던 것뿐이지 무시한 것도 방치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쌓아두었던 죄책감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조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사랑했던 만큼 아팠고 돌봤던 만큼 후회가 남는 법이지만 그 모든 감정조차 그분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졌다는 걸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주실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 곁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밤 한 번 더 손을 잡아드리는 것, 혹은 마음속에 계신 분이라면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해 드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부모님의 마지막을 더 평온하게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온과 따뜻함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